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. 이주혜입니다. 조민재입니다. 네,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바로 그 배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요.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, 주가가 상당히 높다, 과열 경고를 내놓으면서 증시는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습니다. 또한 테슬라와 엔비디아 쌍끌이 매수세가 보였던 이 종목들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. 비단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AI에 너무 과도한 투자가 현재 집행되고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라면서 다시 한번 AI 산업 전반의 이 버블론, 그러니까 너무 투자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.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.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특히나 오늘은 나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. 다우존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. 나스닥은 약 1%대 하락 보였습니다. 이 엔비디아가 장중 3%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아마존 역시 꽤나 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투심이 악화된 가운데 S&P 500 역시 0.5% 내리면서 이 지난주까지의 신고가 랠리 단 하루 만에 뒤집혀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. 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했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.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반경이었습니다. 이 파월 의장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.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,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. 이 주가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겠는데, 이 때문에 기술주들 위주로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요. 또 거기에 더해서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 엔비디아도 밤사이에 약 3%에서 4%에 달하는 약세 보였는데요. 우선 가장 먼저 화웨이 소식이 엔비디아를 흔들었습니다. 이 화웨이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. 이 엔비디아를 추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. 확실히 개별 칩 성능이 자신들이 모자라다는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. 하지만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물량 공세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, 거기에 더해서 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 계획을 발표했고요. 아직까지는 이 화웨이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 차세대 칩의 성능의 약 5%에서 6%에 불과합니다. 또 수율 문제로 아직까지는 이 대량 생산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지만요.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상당히 밤사이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의 발언에 의해서 다시 한번 AI 고평가, 그러니까 AI 수익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. 이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. 거기에 더해서 개장 전에 이 9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친 합성 PMI가 나왔습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&P 글로벌의 PMI였는데요.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더러 전월 대비해서도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다행히도 이 확장과 수축을 가늠짓는 기준선인 50은 넘어섰지만 그래도 이 팔리지 않는 재고가 이 제조업 쪽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세부 항목 쪽에서도 불안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. 그럼 밤사이의 자금의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했지만요. 모든 업종이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. 확실히 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크게 빨간불이 켜졌고요.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 2.8%대, 아마존이 3%대 급락 기록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메타도 1.28%, 테슬라도 약 2%에 달하는 이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. 이 실제로 밤사이에 다시 한번 중소형주들 쪽에 이 베팅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월가의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나왔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 빅테크들 관련해서 쏠림이 현재 너무 과도해지고 있다 보니 약간의 이런 고점론이 등장하더라도 바로 자금이 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하는 순환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럼 밤사이에 특징주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. 가장 먼저 낙폭이 가장 컸던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3%대 하락세 보였는데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소송 배심원 재판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. 약 4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관련 이슈를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마존이 고객을 기만해서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들고 또 이걸 해지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고객을 기만했다. 이런 혐의를 현재 아마존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런 FTC입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 영국의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UK 프레시 매장을 폐쇄한다는 소식까지 여러 가지 악재와 더불어서 빅테크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겹치면서 아마존은 약 3%대 급락 보였고요.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는 2.8% 하락했습니다. 이 화웨이가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 다만 당장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게 대적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정부 지원을 등에 업었고요.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런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고객사들이 탄탄하게 현재 받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경계감과 더불어서 또 이 엔비디아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, 전력망을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이 병목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. 이걸 뒷받침해줄 만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. 이런 비판까지 밤사이에 강해졌습니다.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인프라, AI 데이터 센터 밤사이에 약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. 거기에 더해서 메타는 약 1.28% 하락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다시 한번 메타의 주가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이어서 다음 추가적으로 M7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테슬라 약 2%대 하락을 보였었는데요. 우선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에서 그동안 테슬라가 사용해 왔었던 이 로보택시 서비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고객들을 오도할 수 있다, 약간 과장되어 있다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 7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곧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처럼 발표를 했었죠. 그 당시에 시장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이 실제로는 필요한 규제 허가조차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고요. 이 테슬라의 원 계획은 초청받은 승객에게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제공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서비스였다는 게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.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슬라 굉장히 강한 이런 의구심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약 2%대 하락 보였고요. 구글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0.21%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미국 법무부가요, 구글의 온라인 광고 독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.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법무부가 구글이 광고 서버, 이 거래소 ADX를 이른바 이 광고 서버에 끼워 팔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구글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던 매도세였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 1%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밤사이에 이 새로운 칩 냉각 기술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술을 시험 중이라는 그런 신기술 소식까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인프라 전체에 워낙 이런 의구심, 회의론이 강해지다 보니 이 역시 호재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.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다음 개별주 이슈 살펴보시죠.
다음은 양자 컴퓨팅 종목들은 제법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.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아이온큐 측에서 이 양자 네트워크의 마일스톤이 될 만한 기술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. 이 때문에 아이온큐가 4%, 리게티 컴퓨팅이 약 10%, 디웨이브 퀀텀도 7%가량 강세 보였습니다. 이 기존의 광섬유 인프라를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성과를 공개한 건데 양자 컴퓨터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이 가시광선 파장의 광자를 장거리 전송에도 굉장히 적합한 이 통신용 파장으로 변환하는 시연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.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 가지고 움직였었던 이 하위 테마 바로 양자 컴퓨팅이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 팔란티어와 레드와이어 이 방산 쪽도 개별주 이슈가 있었습니다. 먼저 팔란티어가 1.8% 굉장히 오늘 덩치가 큰 종목치고는 견조한 상승 보였습니다.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. 우선 미국 재무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장 막판에는 보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, 다시 한번 팔란티어 주가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.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잇따랐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 레드와이어 자회사로 이 엣지 어토노미라는 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드론 회사입니다. 이 엣지 어토노미가 우크라군에 드론을 인도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13%대 강세 보였습니다. 이 우크라이나군에 추가로 펭귄이라는 드론을 인도했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찰과 감시 또 표적을 획득하는 등 이 상당히 중요한 군사 임무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별주 이슈 만나봤고요. 바로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사이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. 2% 가까이 올라섰는데요. 63달러 선 막 넘어섰습니다. 이 이라크 연방정부가 이 쿠르드 자치정부 그리고 함께 연방정부가 터키 경유 석유관에 이 원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. 이 때문에 유가가 잠깐 올라가는 듯하게 보였는데요. 이 합의가 오늘 이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하루 23만 배럴의 공급이 시장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도 다시 한번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. 이 때문에 WTI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. 거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은 2.58원,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1,3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0.46%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 최근 발생했었던 15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 사태, 블룸버그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얕은 유동성을 지목했습니다. 한마디로 빚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 여윳돈이 적어서 버티지 못했다라는 뜻이죠. 특히 이번 금요일입니다. 또 대규모 옵션 만기가 약 230억 달러 규모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여전히 되돌림에는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출렁이 된 그런 모습 보이다가 밤사이에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. 또 금가격 역시 이게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현재가 기준으로는 약간 눌리는 모습 보여줬었지만 밤사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. 이 골드만삭스가 내년 중반까지 4,000달러, 또 UBS는 같은 기간 동안 3,900달러를 예상하는 등 이 상당히 이 월가에서 바라보는 금값 또 귀금속 가격이 유망합니다. 이어서 밤사이에 이어진 매크로 지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. 가장 먼저 이 9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각각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죠. 거기에 더해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글로벌 합성 PMI까지 나타났습니다. 이 세 가지 지표가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공통적으로는 이 가장 수축과 확장의 기준선이 되는 50은 넘어섰습니다. 아직까지 확장세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점이
세 가지 지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. 전월치 대비해서도 둔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. 계속해서 이 성장세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세부 항목을 보시자면요. 이 제조업 쪽에서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. 또 이어서 서비스업 쪽에서도 이 신규 수주가 3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가라앉았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 고용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. 이 고용이 7개월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긴 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에서 고용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장 시작부터 불안한 매크로 지표로 흔들렸었던 뉴욕 증시 결과적으로는 이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봤습니다.